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번 문제.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 뭐죠? 사용목적으로 부여하고 형태가 있는 것들이었죠. 1번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대요. 건물이 있고요, 토지가 있는 일괄 취득을 했대요. 기존 건물의 즉시 철거 비용은 둘 다 사용 안 하고요, 건물을 철거했대요. 그럼 뭘 산 거죠? 토지를 산 거죠. 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구입한 것이죠.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대 비용 아닙니까?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2번 보기.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 시 운전비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네,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과정이죠. 구입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설치비가 들어갔대요. 시 운전비가 들어갔대요. 부대 비용이죠.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3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하는 과정이에요. 여러 가지 제세 공과금이 들어갔대요. 세금하고 공과금이 들어갔대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 비용들 다 가산하죠. 그렇죠? 네, 4번이 틀렸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토지 등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한 경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그쵸? 이거는 취득이 다 끝난 이후의 지출 아니에요. 재산세 언제 내죠? 네, 보유를 한 다음에, 취득을 다 한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그쵸?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죠. 종부세, 이런 것들은 취득 이후의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라서 취득 이후의 지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해가지고 바로 비용 처리하죠.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입니다.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2번 문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본이네요. 자본, 주주의 몫이죠. 1번 보시면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 주식이 뭐예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우리 회사가 판매한 주식을 다시 사오는 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하죠.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를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단어로 쓴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온 다음에 자기 주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판매할 수 있겠죠. 판매를 해가지고 자기 주식 처분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나올 수가 있겠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와서 자기 주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찢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게 감자였죠.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여하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네,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플러스되는 항목이죠.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2번 감자차손. 소각을 했대요. 찢어버렸대요. 감자차손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틀렸죠. 손해잖아요. 그쵸? 플러스되는 항목이 아니죠. 그쵸? 이거 자본 조정으로 처리해 줘야죠. 그쵸?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으로 처리한다. 만약에 감자차손이 발생을 했다면 예전에 감자차익이 있었대요. 이익 먼저 까준 다음에 손해를 잡아주겠죠. 그쵸? 우선 상기한 후, 네, 자본 조정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이에요. 3번 자본 잉여금은요, 자본 잉여금 플러스 되는 항목은요, 무상증자를 위해서 자본금으로 전입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 자, 주식을 발행을 해주는데 공짜로 주는 거죠. 무상증자. 네, 플러스 되는 항목,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플러스 되는 항목, 자본 잉여금 가지고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먼저 까주고, 맞죠? 손해가 발생을 했대요. 옛날에 이익 난 거 먼저 까준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맞죠? 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2번이 틀렸어요.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를 해 주셔야죠.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3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교환의 매개수단이죠. 그렇죠? 1번 미국 달러 지폐 100달러네요. 네, 요거 현금의 범주 안에 속하겠죠. 2번 사용 제한이 없대요. 만기가 없는 통장이군요. 네, 현금의 범주 안에 속하겠죠. 보통예금, 당장예금. 그렇죠? 3번 보시면 만기가 도래를 했대요. 만기가 도래를 했대요. 그럼 받아갈 수 있잖아. 그쵸?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것이잖아.
현금의 회수가 가능한 받으러움 보면서 아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만기가 도래를 했대요. 그럼 받을 수 있잖아. 그쵸? 현금의 범주 안에 속하겠네요. 4번 보시면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단기 대여금. 이건 아니죠. 그쵸? 현금성 자산의 정의가 뭐였어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되겠죠. 저건 1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건 단기 대여금이겠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것이에요.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4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사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 영업과 관련된 이익을 계산하래요.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기억나세요? 네. 맨 처음에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 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게 되면 매출에 대한 원래의 가격 요거를 빼주게 되면 뭐가 나와요? 마진이 나오겠죠. 마진을 뭐라고 해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그쵸? 저건 주된 영업활동이잖아요. 5천만 원이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출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죠. 800번대를 빼주게 되면 800번대 뭐예요? 요거죠. 차량 유지비 그쵸? 그 다음에 접대비 이것도 800번대가 되겠죠? 그쵸? 요걸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업과 관련된 이익이 나오겠죠. 요 기부금하고 잡손실은 뭐예요? 900번대죠. 영업 외 비용이 되겠죠. 그쵸? 5천만 원에서 100만 원 빼주고 500만 원 빼주시면 영업이익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5번 문제.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채, 회사가 돈 빌리는 거죠. 러시안 캐시. 자, 1번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예, 맞는 표현이죠. 사채 발행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주식 발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주 발행비 이런 단어는 안 쓰죠. 그쵸? 왜 사업 활동을 통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쵸?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준다.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2번 보기.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경우 할증 발행한다. 요게 틀렸죠. 그쵸? 2번이 틀렸는데 생각해보세요.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10%예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은행의 이자율이 12%래요. 이 경우죠. 그쵸? 액면 이자율보다 사채 이자율보다 시장에 있는 이자율이 크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아무도 안 사겠죠. 이 사채 누가 사요? 그쵸? 차라리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낫지. 그쵸?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채를 싸게 팔아야죠. 그쵸? 할인 발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손해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가액에서 까주죠. 그렇죠? 사채의 차감 조정이잖아요. 맞는 표현이 되겠고 4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대해서 유효이자율 그렇죠? 유효이자율에 대해서 상각을 하죠. 그렇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6번 문제. 다음의 자료는 주식회사 하나의 제품인 비행기 제조와 관련돼서 원가 자료이다. 주식회사 하나는 실제 단기 제조 간접비는 120만 원이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 발생한 금액 있잖아요. 실제 제조 간접비는 얼마? 셋째는 120만 원이다. 셋째. 그렇죠?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죠. 원가 계산할 때 첫째는 뭐예요? 직접 재료비. 둘째는 뭐예요? 직접 농업비. 그리고 셋째가 제조 간접비잖아요. 120만 원이다. 회사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다. 그쵸? 단기 총제조 원가 3총사는 얼마인가? 라는 것이죠. 첫째하고 둘째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별로 나와줬죠. 그쵸?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조 간접비는 간접이잖아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원가 배부를 해줘야 되겠죠. 전체 금액이 얼마? 120만 원 나왔대요. 전체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셋째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배분을 해주셔야죠. 그쵸? 어떻게 배분해줘?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120만 원 있잖아요. 120만 원. 120만 원을 어떻게 해줘요?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셔야죠.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에 이렇게 배분을 해주셔야죠.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서요. 어떤 기준으로 한대요? 재료비를 기준으로 한대요. 첫째를 기준으로 한대요. 첫째.
첫째는 어떻게 나눴었죠? 150만 원이죠. 전체 150만 원 중에 어떻게 했어요? A라는 거, 비행기 A에다가 60만 원 배부했고요. 비행기 B에다가 90만 원 이렇게 배부를 했죠. 그쵸? 지금 뭘 물어보고 있나? 비행기 A 거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나눠주면 되죠? 전체가 몇이에요? 전체가 150이죠. 150분의 60만 원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120만 원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150, 전체 150 중에 몇? 60만 원만큼 비율로 배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120만 원 곱하기 전체 150만 원 나누기 60만 원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120만 원 나누기 곱하기 60만 원 나누기 150만 원을 해주시면 얼마? 48만 원이 되겠죠. 그쵸? 이거 얼마? 비행기 A 셋째 제조 간접비. 이거 얼마? 60만 원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60만 원 아니지, 뭔 소리야. 448만 원이지. 그쵸? 48만 원이 되겠죠. 셋째 제조 간접비는 48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되겠죠. 그쵸? 요건 어떻게 계산해요? 요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거는 150분에 90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뭘 구하라고 했어요? 삼총사를 구하라고 했어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를 합친 거 구하라고 했어요. 비행기 A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합친 거 요거 계산하라고 했죠. 그쵸? 60만 원 더하기 40만 원 더하기 48만 원 해주시면 되겠네. 60만 원 더하기 48만 원 더하기 40만 원 해주시면 얼마? 148만 원이 나오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7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다. 비정상 공손의 수량은 얼마인가? 비정상 공손 종합원가 계산이군요. 이거 T계정 한번 그려볼게요. 네, T계정, 제품 T계정, T계정이래. 제공품 T계정 그려보시면 되겠죠. 제공품 T계정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되세요? 네, 제공품 T계정. 종합원가 계산은요. 종합원가 계산은 하나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를 계산했었죠. 완성품 하단량 계산했었죠. 네, 기초 제공품 몇 개? 3,000개. 기초에 얼마? 3,000개가 있습니다. 3,000개. 됐나요? 그리고 기말에 얼마가 있어요? 1,100개가 있대요. 완성이 안 된 게 1,100개. 됐어요? 그리고 단기에 착수한 게 여기 뚝딱뚝딱 들어오는 문이죠. 착수한 게 몇 개가 있어요? 2,300개가 있죠. 착수한 게 얼마? 2,300개. 되세요.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됐겠죠. 완성된 수량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한번 계산 좀 해볼까요? 왼쪽 금액의 합계가 얼마예요? 왼쪽 금액 전체의 합계가 3, 4, 5, 5,300개네. 그러니까 5,300개가 레일상에 돌고 있어야 되죠. 5,300개가 레일에 돌고 있어야 되잖아요.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완성이 됐으면 완성 쪽으로 갈 것이고, 완성이 안 됐으면 창고에 남아 있겠죠. 그쵸? 5,300개가 돼야 되겠어요. 됐어요? 근데 공손품이 발생했대요. 불량품이 발생했군요. 공손품. 공손은 몇 개? 200개가 되겠군요. 공손은 200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완성이 된 것이겠죠. 그럼 완성품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5,300개 빼기 1,100개 빼기 200개를 하시면 완성된 건 얼마? 4,000개가 되겠네요. 완성된 건 4,000개가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 뭘 구하라고 했어요? 비정상 공손의 수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불량품들 중에서 불량품들 몇 개? 200개 중에서 정상적인 불량품이 있고요. 정상적인 공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공손이 있겠죠. 비정상적인 불량품이 있겠죠.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을 하래요. 맨 마지막 점 보시면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의 3%이다. 완성된 거 몇 개? 4,000개죠. 그쵸? 4,000개의 몇 퍼센트? 3%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상 공손의 수량이 나올 거잖아요. 4,000개 곱하기 0.03 해주시면 되겠죠. 120개가 나오죠. 120개.
불량품 몇 개? 200개 중에 정상 불량품이 120개니까 나머지는 비정상 불량품이겠네. 그쵸? 200개에서 120개를 빼주시면 몇 개가 나와요? 80개가 나오겠죠. 비정상 공수는 몇 개? 80개가 나오게 될 것이죠. 그쵸? 네,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정답은 2번.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8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세정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정상 원가 계산 제도, 이거 뭐였어요? 예정 원가 계산 제도였죠. 그쵸? 실제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상을 하는 것이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1시간당 10,000원이었대요. 처음에 이렇게 하죠. 사장님이 1월 1일 날 불러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번에 전체 쓸 예산은 얼마이다. 예산은 얼마이다. 사용할 예산은 얼마인데 당신들이 1시간 이만큼 일을 해야 된다. 노동시간을 일해야 된다. 그쵸? 예정 노동시간 이만큼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장님이 불러 세워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뭐가 나와요? 1시간당 얼마 쓸 게 나오잖아요. 그쵸? 요걸 뭐라고 하죠?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죠. 예정 배부율. 1시간당 얼마를 써야 된다. 여기 나왔죠? 그쵸? 예정 배부율은 얼마? 1시간당 얼마? 10,000원을 써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쵸? 그쵸? 그럼 예산도 구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예정 배부율 계산을 한 다음에 예정 배부율 계산을 했죠. 예정 배부율에다가 곱하기 실제 일한 시간을 합쳐주면 되잖아. 실제 노동시간을 곱해 주시면 뭐가 나와요? 예정 배부액이 나오죠. 예정 배부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실제 발생의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 금액이 나올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요 차이를 조정해 주셔야죠. 그쵸? 예정 배부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요 차이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죠. 그쵸? 요 배부 차이를 물어봤죠?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계산해 보죠. 예정 배부율은 얼마래요? 1시간당 10,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했죠? 1시간당 얼마? 10,000원. 1시간당 10,000원일 것이고요. 실제 일한 시간은 얼마? 실제 일한 시간은 100시간 일을 했대요. 곱하기 100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럼 예정 배부액이 나올 것이네요. 10,000원 곱하기 100시간 하게 되면 100만원이 나오겠죠. 예정 배부액은 얼마? 100만원이 나올 것이에요. 근데 실제 발생한 금액은 얼마? 140만원이에요. 실제 입장에서 봐주셔야죠. 너 왜 이렇게 적게 했니? 얼마만큼? 40만원만큼 적게 했니? 이게 뭐예요? 40만원 뭐예요? 과소배부가 되겠죠. 과소배부. 정답은 몇 번이에요? 40만원 과소배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쵸?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9번 문제. 다음 중 공통부문 원가를 각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거 내용 뭐예요? 인과관계 기준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가장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기준,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배부하는 게 정확하겠죠. 원인과 결과 같은 것들, 서로 연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분을 하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전력 부분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맞겠죠. 그쵸? 가장 인과관계가 높잖아요. 그쵸? 뭐가 적합하지 않아요? 뭐가 적합하지 않느냐? 정답은 3번이겠죠. 기계 감가상각비, 기계의 가치 감소분은 기계 사용량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쵸? 면적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정답은 3번이 될 것이에요.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0번 문제입니다. 고정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고정원가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잘 보셔야죠. 여기 총원가라고 돼 있죠. 가로축하고 세로축 잘 보세요. 여기 단위당 원가라고 돼 있죠. 이건 변동원가겠네. 그렇죠. 이게 고정원가죠. 그렇죠. 고정원가 뭐예요?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일정한 금액이 발생을 하겠죠. 이게 고정원가에 대한 그래프죠. 이거는 뭐예요? 변동원가에 대한 그래프죠. 그렇죠?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이건 변동원가 그래프, 이건 고정원가 그래프, 이거는 단위당 변동원가. 그렇죠? 이런 그래프는 처음 봐요. 그렇죠?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됐어요?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하죠. 그렇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정답은 2번 고정원가입니다.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1번 문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과세표준 세금 계산에 표준이 되는 금액, 세금을 부과하는데 표준이 되는 금액이죠.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매출세액 먼저 계산을 해야 되잖아. 매출액 부분이죠. 그쵸? 포함되는 게 있고 빼는 게 있죠. 제외되는 거, 그리고 빼지 말아야 될 게 있었죠. 그쵸? 2번은 빼는 거죠. 그쵸? 매출 애너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빼주셔야죠. 그쵸? 요거 환입이네. 빼주셔야죠. 요것도 매출 환입이죠. 그리고 요건 뭐예요? 매출 할인이죠. 그쵸? 이거 세 개 다 빼주시는 거네. 매출과 관련해서 빼주시는 거네. 그쵸? 자, 그리고 이자 상당액은 더합니다. 그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체 이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연체 이자는 빼주시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포함되는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2번 문제. 다음 중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0% 세금 붙이는 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0% 세금은 언제 붙이죠? 수출을 할 때 0% 세금을 붙이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소비하는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대요. 수출이잖아요.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0% 세금 붙이는 것이라고요. 2번 같은 경우 국외에서 공급을 한대요. 외국에 나가서 공급을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세율을 적용하죠. 그렇죠. 2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3번 비거주잖아요. 외국 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 국내에서 발생했대요. 국내에서 발생했으면 10% 세금 떼야죠. 그렇죠?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상호주의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너네도 세금 안 매겨? 너네도 0%야? 우리도 0%야. 이렇게 적용한다. 이게 원칙으로 하되 이런 상호주의도 있다. 맞는 표현이죠. 4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국내 거래인데요 선생님 10%잖아요. 근데 국내 거래들 중에서 간접 수출이 있었죠. 그쵸? 내국 신용장하고 구매왕에서 간접 수출이 있었죠. 그쵸? 바다 건너 넘어간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쵸? 요거 같은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간접 수출의 경우에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3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은 뭐죠? 건설업은 용역이라고 보는 것이죠. 전체가 다 용역이라고 보는 것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역의 공급이에요. 2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죠. 그쵸? 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4번 보기 보세요.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를 일부 부담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요걸 뭐라고 했어요? 이건 재화의 공급이죠. 그쵸? 요건 용역의 공급이고 요건 재화의 공급이죠. 그쵸? 정답은 4번이 틀렸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3번은 뭐예요?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건 뭐예요? 노하우죠. 그렇죠? 노하우의 제공이죠. 이거 용역의 제공에 속하겠죠. 그렇죠? 네, 4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4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공제 판단 시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게 원칙이죠. 그쵸? 예외 사항이 있었죠? 사망을 했을 때, 그쵸? 출국을 했을 때, 이민을 갔을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장애가 치유된 자, 치유를 전날로 본다고 했었죠. 1번, 인적공제 나이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0일 날 상황에 따라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예, 그렇죠. 12월 31일 날 현재 상황에 따른다. 그때 시점에 따른다. 2번,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자는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그러니까 치유일 전날이니까 장애가 있었죠. 그렇죠?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맞는 표현이 되겠죠. 3번, 과세 기간 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 사망일 상황에 따른다. 이게 아니죠.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사망일 전날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제를 해줍니다. 그때까지 딱 공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지, 틀렸지. 이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그쵸? 요게 틀렸죠. 그쵸? 정답은 3번이 될 것이에요. 4번, 나이 판정을 할 때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요건이 충족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한다. 이거 내용 맞는 표현인데, 보시면 타임라인 한번 그려보면요. 이게 만 나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쵸? 만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 9월 21일이래요. 제 생일이에요. 어머. 자, 여기 만약에 20살이 있고 만 20세 요 날짜를 지나게 되면 만 나이가 21살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요거 있었으니까, 하루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쵸? 정답은 3번이 틀렸어요.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따른다. 103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5번 문제, 소득세법상 소득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합소득금액은 종합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2, 배, 사, 근, 연, 기. 퇴직소득은 뭐였어요? 따로 떨어뜨려서 세금을 매기죠. 이거 뭐였어요? 분류과세였죠. 그쵸? 종합과세가 아니었죠. 분류과세였어요. 그쵸? 1번이 틀렸어요. 1번 틀렸어요. 그쵸? 2번,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쵸? 이거 예납적이 있었고, 완납적이 있었죠. 원천징수 중에서. 완납적 원천징수는 그대로 종결을 하는데, 예납적 원천징수는 다시 계산을 해주셔야죠. 그쵸? 3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 대상에서는 발생하는 매출은요, 소득세법에서 제외한다. 지금 우리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하고 있어요. 소득세법 얘기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0% 세금이래요. 그거 상관없어. 우리 소득세법 계산을 하는 거야. 소득세법은 포함을 시켜줘야죠. 4번이 틀렸죠? 네, 4번이 맞았죠? 4번이 맞았어요.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뭐죠? 마이너스 된 것은 어떻게 해줘요? 근연기 2배 순서대로 까주죠. 그쵸? 근연기 2배 순서대로 까주고,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다. 근연기 2배 순서대로 까주죠. 그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순서대로 공제를 하죠. 그쵸? 만약에 내년도로 넘어갔다. 2월 결손금은 어떻게 해줘요? 사업소득 먼저 까준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대로 까주죠. 이렇게 까주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공제한다. 맞는 표현이죠. 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에서만 까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4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